지구재난 소식부터 시민 참여 활동까지 기후위기에 대한 거의 모든 것. 기후시민백과가 소개해드립니다. 채널 고정.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기후시민백과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그린피스와 시민분들이 함께 만들어온 변화,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린피스 정상훈 캠페이너 저스틴입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저는 대선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대선 캠페인을 여태까지 해왔었고, 그리고 대장정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대통령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받으신 윤석열 당선인 꼭 기후위기 정책도 반드시 꼭 챙겨주시고, 이번 당선인이 다음 정부에서도 중요한 기후 정책을 계속해서 야심차게 제대로 해나갈 수 있도록 눈과 귀를 쫑긋 보고 열심히 캠페인을 계속 해나가야 되겠다. 요즘에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린피스에서 시민참여 캠페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유지연 제인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좀 많이 안 좋은 뉴스들로 마음들이 뒤숭숭하실 것 같아요. 특히 산불의 이슈가 있었어가지고 마음이 참 무거웠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산불이 진화가 됐으니까 조금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좀 오늘 녹음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인쌤이 산불 이야기 해주셨는데 요 내용은 방송 광고 듣고 본 소식 전해드리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을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을 실천한 12명의 평범한 시민. 그 용기로 그린피스는 시작됐습니다. 그린피스는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같은 개인의 후원과 참여로만 푸른 지구와 미래를 지켜왔습니다. 그린피스가 독립적인 행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후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린피스의 독립성을 지켜주세요. 네,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우선 이번 주에 있었던 기후재난 소식인데 이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소식부터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울진 지역에서 시작한 산불이 최근 진화가 되었습니다. 요 울진 산불의 피해에 대해서 좀 제인쌤이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선 쌤들 다 이제 마음이 너무 무거우실 것 같아요. 물론 산불이 이제 다행히 진화가 되긴 했지만 그 피해가 너무 컸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너무 많은 충격을 받았을 것 같고, 이번에 있었던 울진 산불 피해 같은 경우는 기록적인 산불이었고, 역대 최장기 산불로 기록이 되었다고 해요. 이 산불이 난 지 213시간 만에,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거의 9일 만에 이 산불이 났다가 이제 진화가 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번 산불로 주택은 319채, 그다음에 농축산시설 139개소, 그다음에 공장과 창고 등 150개소, 그다음에 뭐 종교시설 등도 많이 이제 소실이 돼서 총 643개소가 소실이 되었다고 해요. 그다음에 산림 피해 같은 경우는 아주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강릉동해 산불 피해 면적이 4,000헥타르 정도라고 하는데 이번에 있었던 울진 산불의 영향구역 같은 경우는 총 2923헥타르라고 해요. 여러모로 아주 피해 규모가 컸던 산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산불로 또 이재민들도 피해가 발생하셔가지고 337명 정도의 이재민이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이번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으셨고 좀 어려움에 처하셨던 분들 모두 다 일상으로 좀 빨리 복귀를 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번 에피소드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문화유산 관련해가지고도 이제 산불로 피해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번에도 울진 산불로 인해가지고 우리나라 문화유산도 위협했었다 이런 소식이 있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었나요? 네, 그러니까 이번 산불로 인해서 되게 많이 걱정하셨던 부분이 그 금강송 군락지가 뭐 타버릴 위험이 있다 이런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게 지난 에피소드에서 저희가 다뤘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금강송 같은 경우는 그 저희 문화재 복원을 위해서 특히 그 국보위로
숭례문이 예전에 화재로 소실이 됐었잖아요. 그때 복원을 하기 위해서 쓰였던 나무가 이 금강송이라고 하고, 금강송 군락지, 울진 주변에 있었던 금강송 군락지 같은 경우는 500년이 넘는 보호수 3그루 정도가 있었고, 그 외에도 금강송 한 8만여 그루 정도가 자생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 중에서 이제 문화재 복원용으로 쓰이는 금강송이 1200여 그루 정도 됐었는데, 어쨌든 이게 막 타버릴 위험이 있어서 되게 많은 염려를 받았었고, 다행히 이제 크게 번지지는 않아서 금강송 군락지는 이제 안전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산불로 인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도 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어떤 교훈을 얻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 인근에 있었던 불영사라는 사찰 같은 경우는 여기는 산불이 번질 위험이 있어서 문화재청에서 급히 여기 소장하고 있던, 불영사에 소장하고 있던 보물이나 문화재를 급히 이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로 이송을 했었던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저희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다뤘었던 일이 바로 일어나게 돼가지고 좀 남다르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금강송이라든지 이런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힘써주셨던 국군 장병 네네, 여러분들과 그렇죠. 그리고 전국에서 오셨던 소방관 여러분들에게도 또 자원봉사자분들, 네, 너무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네, 불길이 잘 잡힌 것 같아요. 네, 이번 산불의 규모가 큰 이유가 지난 겨울이 되게 건조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기상청이 지난 7일 발표했었던 2021년 겨울철 기후 분석 결과에 따르면은 이번 겨울철 강수량이 13.3mm로 평년 대비해서 한 14.7%, 15%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나 눈이 거의 안 왔었던 겨울이었던 거였죠. 이게 1973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로 가장 적은 강수량이라고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온도도 높고 하다 보니 산불이 더 자주 발생하고, 그리고 한 번 발생했던 산불은 더 큰 피해를 입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기사에서도 몇 번 나왔었는데 원전이라든지 LNG 생산 기지 근처까지도 산불이 와가지고 이때도 되게 많은 기사나 이슈가 되고 큰 위협이 되었었잖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가 원전의 안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하게 됐잖아요. 사실 이거는 뭐 최근에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원전도 공격을 받았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뭐 산불도 이제 원전 주변까지 가면서 정말 저희가 긴장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던 거고요. 결국에는 이제 원전이라는 것이 기후변화에 과연 솔루션인가,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더 고민하는 계기가 된 거죠. 결국엔 뭐 전쟁이라든지 테러의 위협에서 안전할 수가 없는 그런 시설인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산불이 난다든지 아니면 원전 같은 경우에 대부분 해안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점점 더 이제 해안가 태풍이 강력해지면 과연 원전이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일단 자연재해와 원전 시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번에 사태를 보면서요. 또 한 가지 이제 결국에 이 기후변화와 산불, 이 문제를 강수량이 적어지고 날씨가 건조해지니까 지금 이런 산불이 강력해지는 그런 영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산불이 이제 많아지는 이유가 다 무조건 기후변화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은 조금 건건별로 이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 기후변화가 계속해서 이제 산불을 강화시키는 이런 패턴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은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우리가 또 오스트레일리아에 있었던, 호주에 있었던 극심한 산불 피해를 얘기할 때도 대부분 많은 부분이 이제 동의를 하는 거죠. 기후변화가 호주의 산불을 강화시켰다는 것.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이번에 있었던 이 산불 역시 역대 최장의 산불 역시 이런 기후변화가 이것을 더욱 심화시켰다, 이런 얘기들은 뭐 언론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기후가 더워지면 이제 눈 대신 비가 이제 많이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비가 내리면 결국에 이제 비라는 거는 이제 수분이 되기 때문에 바로 강물로 빠져나가면서 토양이 더 메말라지는 효과가 커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눈이 내리면 쌓여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비가 내리면 이게 더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기후가 더워지고 온도가 더 올라지면 토양에 있는 수분 자체를 이제 더 빨리 증발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조금 약간 건조했던 땅이 더 건조해지거나 만약에 수분이 좀 있었다면 산불이 이제 강력하게 되는 것을 조금 더 막아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산불은 저희들이 전 세계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산불 피해 소식들을 팟캐스트에서 많이 전해드렸었는데요. 호주 산불도 있었었고, 뭐 캘리포니아에 있었던 산불, 그리고 뭐 그리스나 터키에 있었던 산불 등 되게 진짜 전 세계에서 많은 산불 피해 소식을 저희들이 팟캐스트에서 전달드렸는데, 기후위기와 산불의 상관관계에 대한 좀 국제 연구조사 같은 것들도 있었었나요? 네, 최근에 올해 2월에 UNEP, 그러니까 UN 환경계획에서 발간한 보고서가 있었어요. 이거는 산불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냈었던 보고서고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더 많은 산불이 더 잦고 강하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요. 그래서 수치로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대로 간다면 인류가 2030년에는 극한의 산불이 지금보다 14% 정도 증가할 것이고, 그다음에 2050년에는 30%, 그다음에 금세기 말에는 50% 이상이 증가한다라고 이제 나오는 건데, 물론 이거는 지역마다 지리적으로도 이제 편차가 있겠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이 울진 산불로 너무 많은 피해나 그다음에 이런 상실감을 겪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더 앞으로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단순히 숫자 이상의 엄청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자료들이요. 그다음에 산불은 그 자체로서도 문제가 되는 게 이 나무들이 타면서 그 안에 축적되어 있던 탄소들이 나무 안에 있던 탄소들이 이제 급격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공기 중으로 다량으로 온실가스를 방출을 함으로써 또 대기의 온실가스 농도를 높이고 또 이 타면서 나무뿐만 아니라 토양 안에 축적된 탄소도 나오기 때문에 이 산불 자체로도 엄청나게 지구 온난화, 그러니까 온실가스 농도를 높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보고서에서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산불이 더 크고 자주 일어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산불들이 이제 또 다시 기후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약간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것 같은데, 악순환인 거죠. 네네. 사실 저희가 오늘 준비했던 주제는 그 콘텐츠 속에 기후 위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산불 외에 뭐 다양한 기후 위기를 다루는 영화나 드라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스틴 쌤부터 인상 깊었던 영화나 뭐 드라마나 어떤 콘텐츠들이 있으셨나요? 저는 뭐 계속해서 여기에서 뭐 돈 루금 얘기는 너무나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넷플릭스에서 이제 나왔던 이제 레오나르도 그쵸. 디카프리오. 저희들이 좀 키웠다. 네. 예,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 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네. 저는 아주 옛날에 지금이 2021년이니까 한 17년 전쯤 되는 것 같은데요. 그 투마로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네. 이제 영문으로는 이제 The Day After Tomorrow라는 네. 제목이었고요. 이게 영문으로는 모레죠. 모레, 그쵸. The Day 맞아요. After The Day Tomorrow. After 예, Tomorrow. 맞습니다. 그쵸. The Day 모레, After 모레. Tomorrow, 모레. 투마로우라는 영화가 2004년에 이제 개봉한 미국 영화인데 한 123분, 그러니까 2시간 좀 넘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화를 보시면 시간은 정말 순삭이에요. 너무 맞아요. 영화가 재밌어가지고요. 이제 롤랜드 에머리히라는 이제 독일 출신의 감독이고, 이 이름이 좀 생소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인디펜던스 데이라는 영화는 다들 잘 들어보셨죠?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나요? 네, 죄송합니다. 이것도 옛날에 아주 펜더스 유명했던 데이보다는 영화라서. 네, 투모로우를 더 봤던 것 같습니다. 투마로우랑 예, 네. 그 콜론이었나요? 또 그 유명한 영화가 있었는데 하여튼 네네. 예, 그거는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제가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쨌든 이 투마로우 이 아주 감독님도 되게 좀 흥행작을 좀 많이 만드신 분이고, 일단 뭐 줄거리부터 좀 소개를 드릴게요. 줄거리는 이제 여기에 기상학자가 나와요. 이제 제콜 박사라는 기상학자가 나와가지고 이 남극에서 이제 빙하를 이제 탐사를 하고 있는데 이 지구에 뭔가 이제 이상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이걸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국제회의에서 지구의 기온 하락 이런 이제 연구 발표를 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급격하게 이제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남극과 북극의 이제 빙하가 녹고, 그러다가 이제 바닷물이 차가워지면서 해류의 흐름이 바뀌게 돼서 결국 지구 전체가 빙하로 뒤덮이는 거대한 재앙이 올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 이제 뭐 거기서 그런 경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정말 끝장을 보게 되는 정말 극심한 이제 이상 기후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전 지구적으로 비상 상황이 오는 그런 영화 그리고 그것들 안에서의 뭐 휴먼 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화에서 나옵니다. 뭐 저는 그 영화 자체도 이제 재미가 있었고 거기에서 줬던 이제 교훈 결국에 이제 우리가 인간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오만하게 살아왔던가 그리고 특히나 이제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많은 국가들이 다른 나라들을 이제 신경을 쓰지 않고 하는 것들 뭐 그런 뭐 내용들이 이제 쭉쭉 나와서 재미가 있었는데 좀 이 영화의 이제 큰 줄기와 좀 다른 얘기를 하면 이게 네. 하나 좀 재밌었던 게 이 영국 기상청 사람들이 나와요. 이 영화에서. 그 사람들이 나오면서 마지막에 이제 얼어 죽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너무나 추워가지고. 그리고 네. 얼어 죽게 돼서 위스키가 있었거든요. 좀 도수가 높은 위스키가 있는데 이거를 연료로 써서 조금이라도 좀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까 이러다가 아유 아니라 뭐 그냥 이거 마시고 그냥 깨끗하게 가자 이렇게 하면서 한마디씩 해요. 그럴 때 이제 기상청 사람들이 to England 그 영국을 위하여 to mankind 인류를 위하여 그런데 마지막에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이름입니다. to Manchester United 맨체스터 맨유팬이셨군요. 그 와중에? 네. 아니 그때가 아마 그 박지성 선수가 이제 영국에서 뛰었을 때랑 비슷한 시기가 아닌가. 좀 그 이유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워낙 이제 프리미어 리그랑 이제 유럽 축구를 제가 한창 많이 봤을 시기라서 네. 이게 너무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이 라인이 너무나 와닿더라고요. 혹시 그 위스키 회사가 이 영화에 뭐 스폰서를 했다든지 그런 건 아닌가요? PPL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이게 생각하세요? 너무나 이제 기억에 남으니까 영화의 이제 큰 줄거리도 뭐 기억에 남긴 하지만 네. 하나하나 장면을 생각을 해보면 네. 기억에 나는 게 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거였어요. 그래서 정말 일단 저는 그 영화를 한 3번인가 4번 정도 봤거든요. TV에서도 네. 많이 했었고요. 맞아. TV에서 많이 했어요. 그렇죠. 예, TV에서도 맞아요. 많이 했었고 결국에는 왜 과학자들의 이제 경고를 무시하는 정치인들의 오만, 과학의 목소리를 외면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가라는 것들이 사실은 지금 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잖아요. 지금 역대 최장의 산불과 역대 최장의 장마, 역대 최장의 이상기후 현상들은 이제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고 그것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시급하게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번에 대선 기간에서도 뭐 급격한 온실가스 감축이 우리나라 경제에 뭐 피해를 준다라든지 그런 목소리들이 이제 나오는 것들은 정말로 이제 심각한 문제죠. 사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비용을 감당하는 것보다 온실가스 감축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인해 치러야 할 비용은 천문학적인 액수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을 하자고 하는 것인데 다들 자신들의 이제 짧은 임기만을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영화에 나타나는 이제 정치인들의 모습들과 정말 판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영화에서 제가 이제 기상과학자가 아니니까 조금 더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왜 그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바닷물이 차가워지는지 그거는 조금 이해가 조금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 북극이나 남극은 이제 얼음이 이제 흰색이잖아요. 얼음이 흰색이면 얼음은 이제 빛을 반사하게 되죠. 흰색이라서. 그러니까 그 면적이 줄어들면 계속 얼음이 녹으면서 줄어들면 바닷물이 빛을 흡수를 하게 되는 거죠. 빛을 흡수를 하게 되면서 바닷물이 오히려 더 따뜻해지면서 다시 얼음을 녹는 속도를 이제 더 빨리 만들어 버리고 그렇게 되는 메커니즘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분명히 초반에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제 그래요? 기억에도 지구 온난화하면 저는 그때 어릴 때 봤으니까 영화를 지구 온난화하면 당연히 우리가 뜨거워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영화는 반대로 엄청난 빙하가 막 눈폭풍이 온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되게 놀라웠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일단 가지고 있는 포인트는 왜 바닷물이 차가워지는지 그 부분은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는 건데 어쨌든 뭐 해류가 이제 변화된다든가 이런 얘기는 계속해서 많이 나왔어요. 그게 지구온난화 때문에.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와 별도로 이 영화에 있는 이론과는 조금 별도로
실제로 이제 지구 온난화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상 한파를 겪는 현상들은 나타나고 있는 거죠. 큰 그쵸, 줄기에서는 그쵸. 상당히 또 그쵸, 그 그쵸. 부분은 이제 평행 이론처럼 맞닿아 있는 거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특히 북극에 있는 얼음이 녹고 그러면서 그 얼음이 녹으면서 이제 한파들이 이제 계속해서 내려오고 또 제트 기류라든지 이런 기류들이 엉켜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과거에는 이제 북극에 있는 찬 공기를 이제 막아줬는데 그것들이 이제 지금은 풀리면서 계속 내려오게 되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작년 초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텍사스에서도 이제 이상한파가 나타나면서 삼성 반도체 공장도 이제 갑자기 이제 가동을 맞아요. 중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왔었고요. 그래서 기후 변화가 뭔가 이상 한파 이런 것을 유발하는 것, 지구 온난화가 지구 온난화의 역설이라고 흔히 얘기도 하는데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은 뭐 지금 우리 눈앞에도 있는 사실이긴 하고요. 다만 저는 네. 좀 강론에 들어가서 바닷물이 차가워진다?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이건 한번 나중에 좀 더 리서치를 해보고 혹시 제가 뭐 확인하는 게 있으면 다음 방송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영화에서 어. 되게 기억나는 장면이 맨 마지막에 보면 이게 북반구 쪽에 엄청난 혹한을 맞습니다. 영향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쵸. 그게 많은 선진국들,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에 영향을 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대규모로 밑으로 이주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멕시코로 그쵸. 약간 이제 넘으면서 기후 됐죠, 막. 난민이 돼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 대통령에게 우리를 좀 받아달라, 우리를 좀 이렇게 네, 그래서 맞아요. 되게 현실이랑 오히려 반대잖아요. 현실에서는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난민으로 넘어가는 걸 막 막고 음. 강하게 막 그렇게 그쵸. 하는데 이제 영화에서 장벽도 세우고. 장벽도 세우고 네. 하는데 현실에서는 그런데 이제 영화에서 그런 반대 상황이 일어나서 되게 뭐랄까 좀 묘하게 씁쓸하면서도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저는 뭐 그걸 보면서 뭔가 메시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죠. 결국에는 맞아요. 이 많은 흔히 이제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미리 이제 발전을 했던 경제적으로 성장을 했던 많은 서구의 국가들이 사실은 지금의 이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국가들이 그동안 화석 연료를 많이 쓰면서 지구의 온난화 현상, 기후 위기를 유발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는 많은 이제 경제 발전 규모가 낮은 국가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네. 상황들은 정말 이제 기후 불평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음. 오히려 이런 식으로 미래에는 오히려 이제 뭐 이런 미국과 같은 나라들이 좀 피해를 입으면서 그렇게도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불평등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좀 역설적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잠깐 들기도 했어요. 또 한 가지 포인트는 결국에는 미국의 이제 펜타곤 국방부에서는 기후 위기가 결국에는 안보 문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많은 보고서를 이제 발행도 하기도 했었거든요. 결국엔 실제로 이제 이 영화에서 그런 이제 안보 위협으로 국민들의 이제 국민 안보의 위협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생생하게 그려졌던 것들이죠. 과연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미국과 같은 경우 그래도 다른 나라들하고 땅덩이가 붙어 있기라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위로는 북한이 있죠. 뭐 사방으로는 다 바다죠. 그런 쪽 이게 안보 위협으로 다가왔을 때 과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어떻게 지켜야 되나? 기후 위기로부터 정말 현재 이제 정치권들이 고심하고 꼭 봤으면 좋을 영화 같습니다. 다시 봐야겠네요. 제가 2004년인가 그때 제가 학교 다니고 있었을 때 아마 창제 시간 이런 거에서 봤던 것 같거든요. 그때 인상 깊었던 게 광화문이라든지 이순신 동상이 얼어 있었던 그 장면이 그런 나와요? 모습을 포스터로 그걸로 아. 이제 로컬라이징을 해가지고 아. 현지화를 해가지고 아. 그렇게 홍보를 하고 그랬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이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고 과학 시간 약간 국룰 영화였잖아요. 시험 기간 끝나고 항상 선생님이 틀어주셨던 영화였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되게 인상이 깊었었던 그 기후 변화 관련된 영화였었고 그리고 실제로 요 내용을 보고서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가 석유라든지 뭐 철강 산업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푸시를 했었었는데 그래가지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조금 무시하고 이랬었던 것들을 비판하는 영화다. 약간 이런 내용의 글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요즘에도 조금 많이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약간 씁쓸한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니쌤도 이제 콘텐츠 어떤 것들 갖고 오셨나요? 아, 네. 저는 그 최근에 산불도 났었고 해가지고 넷플릭스에 혹시나 산불 관련 영화가 있을까 해서 찾아봤는데 있더라고요. 되게 네. 짧은 다큐멘터리 영화고 이거는 2019년에 나온 그날 패러다이스라는 영화인데요. 패러다이스라고 캘리포니아의 도시 마을 이름이 있대요. 그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그 낙원 패러다이스 그거랑 똑같은 네. 이름이고 아, 그만큼 진짜. 되게 살기 좋은 마을인데 이 마을이 2018년에 있었던 산불로 인해서 마을 전체가 다 타버렸던 그 당시의 이야기들을 이제 담은 다큐멘터리인데 40분으로 되게 짧아요. 그래서 근데 네. 물론 그 안에 담긴 내용들은 너무 이제 크고 무겁지만 한번 이제 보시면 되게 좋을 만한 영화라서 제가 이제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이 산불 같은 경우는 2018년에 일어났던 산불이고 이 산불의 이름이 캠프파이어라고 해요. 네, 캠프파이어. 아, 진짜요? 네네. 뭐 그게 이름을 붙이는 규칙이 있대요. 그래서 뭐 그 규칙에 따라서 이름이 지어졌는데 이름이 캠프파이어고 이 산불이 엄청나게 미국 역사상 그리고 캘리포니아 역사상 최악의 산불 피해라고 하는 이유가 아까 울진 산불은 저희가 213시간이었죠. 그러니까 한 9일 정도 이어졌던 산불인데 이 산불 같은 경우는 3주 정도 산불이 이어졌었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랫동안 산불이 이어졌던 거고 그 다음에 다행히 울진 산불은 인명 피해가 없었지만 이 산불 같은 경우는 산불로 인해서 86명이 사망을 했고 19,000 가구 정도가 집이 다 타버린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 하나가 다 타버린 건데 이 영화의 기본적인 내용은 산불이 나고 나서 그 산불을 피해서 대피를 하는 이 주민들의 인터뷰, 그 당시 인터뷰와 그 다음에 요즘에 또 디지털 기술이 잘 돼 있으니까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찍으셨을 거 아니에요. 당시 현장들을 그런 것들을 이제 네. 중간중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당시의 상황들이 얼마나 급박했는지를 보여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을이니까 마을을 빨리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네. 모든 차들이 다 몰려들 테니까 교통체증 때문에 이제 차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산불은 점점 옆에서 뒤에서 앞에서 사방으로 오고 있는데 이게 시시각각 연기도 이제 차 안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결국에는 차를 버려두고 대피를 하라고 안내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믿을 수가 없죠. 차보다 걷는 게 빠르다? 말이 안 된다. 하지만 어쨌든 차가 앞으로 안 가니까 가는데 그래서 어떤 공터 같은데 이제 모아둬요. 주민들을 모아두는데 바로 옆에 그 공터 바로 옆에 프로판 가스 저장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씨가 이제 불똥이 튀면은 그 프로판 가스들이 이제 팡팡 터지는 거죠. 그거를 들으면서 근데 또 피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산불이 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공터에서 몇 시간을 이제 있으면서 주민들은 아 진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시간들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상황들을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영화인데 이게 좀 오랜 시간 지나서 인터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상황을 떠올렸을 때 엄청 트라우마처럼 이분들이 그런 충격들이 얼굴 표정에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진짜 마음이 너무 아팠고 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이랑 같이 이제 대피를 하려고 하시는데 버스를 타고 이 선생님은 이제 아이들 앞에서는 의연하게 이제 의연한 태도로 우리는 할 수 있어. 뭐 대피할 수 있어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대피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선생님이 어떤 기도를 했냐면 우리가 산불로 타 죽지 않고 질식사로 죽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과 함께. 그러니까 그만큼 이 당시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던 엄청 역대급 산불 사고였었고 그래서 되게 저는 아무래도 최근에 산불이 있었으니까 울진 산불이 있었으니까 착잡한 마음으로 또 우리의 상황과 많이 겹쳐가지고 봤었던 것 같아요. 2018년도에 있었던 산불이었으면 최근에 더 심각한 산불도 많았었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더 심각했을 것 같은데 이 정도에서도 이제 앞으로 더 심각해지는 산불들이 더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남 얘기 같지 않다? 약간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당시에 이제 산불이 났었던 이유는 여기에 이제 전선 문제, 그러니까 전기를 이제 뭐 수송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났었긴 했었지만 앞에도 계속 얘기를 했듯이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번졌던 이유는 너무나도 건조했고 평소보다 가을비가 적어서 건조했고 습기가 적었고 또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되게 빠르게 번졌었던 상황이어서 막 그 영화 보면은 분 단위로 이 불이 번지는 것들을 보여줘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위기감이 확 느껴지죠. 또 다른 거 추천해도 되나요? 이거는 진짜 네. 제가 원래 찐으로 좋아하는 영화인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네네. 영화고요. 월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샌들 혹시 보셨나요? 저스틴 쌤과 한스 쌤. 이 영화를 안 보셨나요? 한스 쌤 안 보셨나요? 저는 봤습니다. 아, 저는 한스 쌤 디즈니랑 보셨구나. 픽사 좋아해가지고 그러면 웬만하면 저스틴 쌤 봤습니다. 잠깐 좀 방에 나가 계시고 저랑 한스 쌤. 아이 이거 죄송합니다. 너무 귀여운 영화잖아요. 네, 이거 진짜 메시지도 너무 좋고 근데 예, 감동이 있어. 그쵸? 되게 가볍게 그쵸. 보기 좋은 영화예요. 네, 영화를 하나 소개를 드릴게요. 이거는 저스틴 쌤 그 로맨스예요. 사랑 스토리인데 로봇들 간의 사랑 스토리거든요. 어떻게 좀 흥미가 생기시나요? 로봇들의 연애 스토리. 네, 진짜 로봇들의 연애 스토리예요. 근데 이게 배경이 엄청 먼 미래의 지구거든요. 근데 미래의 지구에는 인간이 없어요. 인간이 없고 엄청 쓰레기들만 쌓여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제 엄청나게 소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쓰레기가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 쓰레기를 감당을 못 하니까 지구를 탈출을 해서 우주정거장인가요, 한스 쌤? 그 우주의 우주선 같은 곳에서 우주선에 계속, 살고 네, 있어요. 유행을 하죠. 네네. 네. 그래서 뭐 그런 거 보면은 뭐 요즘에도 지구 탈출해가지고 뭐 화성이다 어딘다 간다 얘기가 나오니까 뭐 그렇게 아주 현실성이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 지구에 남아서 쓰레기를 정리를 하는 로봇이 있어요. 그 로봇의 이름이 월이고요. 월이에요. 월이는 로봇이니까 그냥 뭐 인간이 있든 어떤 상관없이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를 그렇죠. 네, 정리를 차곡차곡 해서 쓰레기 산을 이제 이쁘게 만들어 놔요. 근데 갑자기 지구에 이바라는 아주 예쁜 로봇이 오는 거예요. 이 로봇이 왜 왔냐면 지구가 지금 사람이 살 만한 환경은 안 되는데 대기 오염도 심하고 환경 오염도 심해서 근데 혹시나 지구가 자연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인간이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정찰하기 위해서 온 로봇인 거예요. 그래서 정찰하러 온 이바랑 이 월이가 사랑에 빠집니다. 네, 그런 얘기인데 이바가 이 식물을 하나 발견을 해요. 이 쓰레기 속에서 피어난 식물을 보면서 이바가 다시 본인의 우주선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월이가 이 이바를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우주선을 만든 이 회사가 B&L이라는 회사예요. 근데 이게 By and Large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징하는 바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너네는 그냥 쓰기만 해라. 사기만 해라. 그러면 이 문제들은 우리가 알아서 해결할게. 이 By and Large라는 회사가 해결할게. 그렇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사요. 미친 듯이 사고 막 소비를 하고 쓰레기를 만들어. 근데 결국 일어나는 결과는 지구는 황폐해지고 이제 우주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주선으로 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면 그냥 공중부양 의자 같은데 네. 거기 그냥 앉아서 그냥 앉아 있어요. 네, 휠체어에 앉아서 맞아. 보는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아무것도 하지 먹고 않고 보는 먹고 것만 보는 하고. 것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구가 어떤 곳인지 우리 자연이 어떤 곳인지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다시 결국에는 지구로 돌아오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저는 이게 웃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유쾌하게 얘기를 풀어내지만 결국에는 좀 씁쓸하죠.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결국 저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 또 로맨스 영화잖아요. 아주 재밌습니다. 두 로봇의 사랑 이야기.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로봇 관점에서는 굉장히 희망차고 네, 맞아요. 예, 그런 이야기인데 인간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디스토피아적인 네, 맞아요. 암울하고 그 지구에 쓰레기들이 넘쳐나가지고 살 곳이 없다 보니까 음, 우주로 도망가가지고 우주선에서 살게 되고 맞아. 그리고 우주선에서 이제 사는 인간들은 아무것도 하지는 않고 무기력한. 그냥 네, 무기력하게 앉아가지고 먹고 맨날 마시고 자고 뭐 앞에 보이는 디스플레이 하나에만 의존해가지고 살게 되고 약간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맞아요. 그런 면에서 이 두 가지를 좀 비교하면서 보면은 좀 더 재밌는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우주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달 표면에 충돌할 위험이 있다라는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진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쓰레기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그런 것도 네. 네, 느꼈어요. 근데 월이는 넷플릭스에 있나요? 아, 머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한수쌤. 네. 디즈니 플러스에 있지 않을까요? 디즈니 플러스에. 또 새로운 네. 플랫폼으로. 아니, 어떻게 네. 봐야 되죠? 이제 이런 영화는? 뭐 투모로우라든지 뭐 그날 패러다이스, 월이 이런 콘텐츠들을 소개시켜 줬는데 저는 좀 기후 위기라는 게 어떻게 이제 영화에서 소비되고 있는지 약간 이런 것들을 조금 찾아봤었었는데요. 사실 90년대에는 저희들이 재난 영화라고 하는 거 쌤들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90년대요? 재난 영화. 아마겟돈. 그쵸. 아마겟돈, 고질라 약간 아, 이런 고질라. 느낌이죠. 어. 고질라도 재난이고. 고질라 재난 영화 재난이죠. 아닌가요? 재난이죠. 그거 막 과학 실험 때문에 그쵸. 생긴 거 아니에요? 방사능 때문에 생긴 거 아, 아니에요? 고질라가? 그런 약간 거의 판타지스러운 운석이 충돌한다라든지 맞아, 맞아. 그렇죠. 괴 생명체가 나타난다라든지 그래서 외계인이 침공한다라든지 약간 이런 SF 그러네. 장르들이 있었었는데 이게 우레메. 2000년대로 넘어오고 우레메요? 외계인이 우레메요. 외계인이 침공을 하고 있잖아. 아, 그쵸. 왜 우레메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 장르가 이제 2000년대 중반을 넘어서부터 이제 기후 위기라는 문제의 심각성이 좀 많이 대두가 되고 이런 것들로 이제는 가지고 이제 지구가 멸망해가는 그런 디스토피아를 그리는 SF 영화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마 청취자분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설국열차가 있었죠. 쌤들 보셨나요? 아, 네네. 설국열차? 설문 진짜 봤죠.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가지고 기온을 낮추는 화학 물질을 만들고 이거를 이제 전 세계에 뿌리면은 기후 위기를 대응할 수 있고 지구가 좀 평균 온도를 좀 낮출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물질을 개발을 했는데 이게 이제 오히려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게 영하 100도가 넘어가는 그런 빙하기를 만들게 된 거고. 아, 그런 거였구나. 그- 네네네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인류가 이제 빙하기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순환 열차를 만들고 이게 이제 설국 열차가 되고 이 안에서 이제 설국 열차 안의 이야기들을 진행하게 되는 거였는데요. 그 사실 그 네. 설국열차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화학물질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 뭐 지구공학이라고 해가지고 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이게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그 대기권에다가 그런 이제 화학물질을 뿌려가지고 인위적으로 햇빛이 들어오는 걸 막아서 지구 온난화를 낮추자. 과학계 이제 주류 쪽에서는 좀 아주 위험한 뭐 생각이다. 아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 얘기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영화인데 인터스텔라 같은 경우에서도 쌤들 인터스텔라도 보셨나요? 아, 네, 그럼요. 아. 네. 저 보다가 잤습니다. 네. 아, 그쵸. 졸린 영화긴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는 좀 이제 변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 게 일단 일한다고 너무 피곤했었고 제가 호주에 살 때였거든요. 이제 아, 자막이 없으니까 영화를 아, 이해하는 게 이거 너무 어려워. 어렵더라고요. 맞아, 맞아. 그때는 맞아요. 그때 뭐 제가 그래서 보다가 처음에는 집중하면서 보는데 막 과학 용어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거 하다가 어느 순간 딱 눈을 떴더니 뭐 이제 과거 뭐 돌아가고 뭐 이런 것들 뭐 나오잖아요. 아, 아, 마지막에. 맞아요. 아. 네, 네. 그 장면. 네. 이 인터스텔라 같은 경우에도 그럼 초반은 보셨으니까 기억나실 수도 있는데 초반에 이제 기후 위기 때문에 가뭄이 지속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황무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물들이 자랄 수가 없고 그 옥수수밖에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인터스텔라의 그 주인공도 그 옥수수를 기르는 농부였었고 옥수수밖에 자라지 않는 땅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식량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류가 이제 종말할 거다 이러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행성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주로 가자 하게 된 게 인터스텔라의 이제 이야기인 거죠. 이런 것처럼 약간 기후 위기 때문에 이제 지구가 바뀌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인류가 이제 적응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로 이제 시작되는 이야기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고요. 완전 최근의 이야기들은 좀 더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SF 장르가 아닙니다. 이제는 현실로 들어오는 거예요. 블랙 코미디나 이런 풍자적인 현실, 기후위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아까도 이야기를 했었던 그런 돈룩업 이야기는 지난 에피소드에 있으니까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가져온 콘텐츠는 이어즈 앤 이어즈라고 하는 영국 BBC 드라마가 있습니다. 쌤들 혹시 보셨나요? 뭔가 귀와 긴가요? 네? Years. 아니, 아, 귀와 귀가 아니라 연과 연입니다. 연과 연이요.
아, 네. years and years. years and 아, years입니다. 아, 네. years and years가 아니고 years and 아, years. 저스티스 웃기려고 그러시는 줄 알았어요. 아. 그렇죠. 아, 진짜 역시. 아니, 저 years and years 그래서 뭐 네. 귀와 귀가 뭐 아, 서로 귀에서 좀 귀로 전해진 이야기 뭐 네, 약간 이런 거. 소통을 하자. 아, 오. 소통을 하자. 아, 그 연과 연 그랬을 때도 뭐 하늘에 네. 있는 연은 뭐지? 그게 단어가 스카이트인가? 음, 예, 막 이 생각하다가 아, 그 해마다 이런 해마다 약간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BBC 드라마하고 이게 한 6회 정도 되는 에피소드를 갖고 있는데 2019년부터 34년까지 이제 영국 한 가족에 있었던 매년의 이야기들을 담은 블랙 코미디 드라마인데요. 여기서는 그 기후 위기가 메인 주제는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근미래의 모습들을 조금 예상을 하면서 펼쳐지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전쟁이 시작이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AI가 발달을 해가지고 세무사 같은 분들이 모두 다 퇴직을 한다라든지 그런 거 아니면 세계 증시가 급락을 해가지고 뭐 뱅크론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긱 이코노미라고 하죠. 막 배달 이런 업무라든지 이런 플랫폼 업무를 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좀 바뀌게 되고 엄청 현실적이네요. 네, 완전 근미래에 있었던 현실적인 이야기를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기후위기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나와가지고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기후위기 관련된 이야기들은 굉장히 시니컬하게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막 뉴스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쩌라고 뭐 내랑 관련이 없는 건데 약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이런 풍자적인 요소를 보여주지 않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막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새 개체수가 절반으로 줄고 곤충 개체수가 막 80%까지 감소한다. 약간 이런 뉴스를 BBC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막 주인공이 앞에서 막 벌레를 잡고 있어요. 아. 곤충 개체수가 80%까지 감소를 했는데 네, 어. 자기는 상관없이 그냥 곤충이 눈앞에 있으니까 해충이니까 죽여야 된다. 약간 이런 스타일인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꿀벌들이 집단 실종을 해가지고 농가의 75%가 피해를 입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맞아요. 작년 겨울에는 쌀쌀을 해가지고 꿀벌들이 제대로 성장을 하지 못했고 지난 겨울에는 또 고온 현상이 있다 보니까 꽃들이 이르게 개화를 하게 되니 꿀벌들이 나갔다가 다시 제대로 오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 그 양봉 농가의 75%가 피해를 입었다. 약간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들도 있다라든지 아니면 영국에서 이상기후로 이제 80일 연속으로 비가 내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한 에피소드 내내 비가 내려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2년 전에 최장기간 장마 같은 것들을 경험을 했었었고 뉴스에서 이제 원숭이 독감이라는 것이 참고를 해가지고 막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코로나랑도 조금 비슷해 보이고 그런데 이 드라마가 2019년도 드라마예요. 2019년. 네, 나오기 전에 미리 이제 있었던 그러네요. 거였죠. 네. 그래가지고 매우 가까운 미래를 그려지고 있는 우리의 삶과는 약간 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의 이야기였던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시면은 이어지 앤 이어지 이거 아마 왓챠에서 왓챠요? 볼 수 있는 걸로 있습니다. 네. 왓챠 나 그래가지고. 없는데 왓챠. 네. 왓챠. 잠깐만요. 한번 더. 네. 네. 근데 근데 너무 보고 싶네요. 보지 않는- 궁금해요. 네, 음. 이거 되게 재밌고 다양한 주제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화두를 던지고 있는 드라마여가지고 네.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근데 저는 오늘 한수 쌤이 얘기하시는 거를 들어보니까 이런 SF 뭐 장르라든지 이런 영화들이 그냥 SF로 만들었는데 그 다음 해는 다큐멘터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미래에 진짜 있을 것이라고 이제. 했지만 사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소설이 아니라 지금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너무 조금 무섭다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콘텐츠들이 뭐 왓챠도 아까 얘기했었고 디즈니 플러스도 얘기했고 넷플릭스도 얘기했고 다양한 콘텐츠 플랫폼에서도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심지어 돈룩업은 제가 알기로는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자체 영화로 알고 자체 있거든요. 제작. 맞아요. 네, 자체 제작한 이렇게 기후 위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이제 기후 위기 대응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이죠. 좀 이제 구글이랑
유튜브의 플랫폼에서도 이런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스틴 혹시 어떤 정책들인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네. 최근에 이제 구글에서 발표한 정책인데 이제 기후 변화를 부정하는 뭔가 컨텐츠. 그러니까 구글은 유튜브랑 이제 구글 웹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온라인 플랫폼에서 그런 이제 컨텐츠를 이제 만들게 되면 이제 광고 게재를 못하게 한다라든지 이제 수익 창출을 이제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기후 변화와 관련된 이제 가짜 뉴스를 이제 막겠다는 그 이제 그런 조치인 거고요. 이게 이제 구글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기후 변화 이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인데 이것과 충돌하는 이제 뭔가 컨텐츠를 제작하는 광고주, 컨텐츠 제작자, 유튜브 동영상 제작자들은 이제 수익을 못 받게 하겠다. 그런 거고, 이제 그래서 금지하는 이제 게시물 종류를 보면 이제 기후변화를 이제 사기로 지칭을 한다라든지, 지구가 네. 온난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그런 컨텐츠, 또 이제 온실가스 배출 등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제 부정하는 그런 주장들을 이제 금지를 하는 이제 그런 게시물입니다. 구글 자체가 이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도 이제 뭐 AI나 뭐 그런 걸 하겠죠. 그런 걸 하거나 아니면 직원들이 직접 모니터링을 해서 이런 컨텐츠를 찾아서 그런 이제 정책을 이제 시행을 하겠다는 거고요. 자체적으로도 뭐 얼마 전에 이제 나왔던 IPCC 보고서 이런 네. 보고서 발간에 이제 참관을 했던 이제 기후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의 뭐 자문을 받거나 자료를 참고를 해가지고 컨텐츠에 대한 또 이제 규제 정책도 진행을 한다는 그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혹시 다른 플랫폼도 이런 비슷한 정책 같은 게 있나요? 제인쌤? 이 비슷한 시기에 구글의 발표에 네. 이어가지고 페이스북도 우리도 이제 페이스북에서 공유가 되는 가짜 뉴스를 근절하고 특히 기후변화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 정보들을 가짜 정보들을 스크리닝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한 시민단체에서는 페이스북이 발표한 것과 달리 이것들이 제대로 스크리닝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좀 책임있게 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고발을 해가지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구글 같은 데에서 어쨌든 콘텐츠 제작자들이 만드는 거는 그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인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글의 정책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런 자극적인 그런 가짜 뉴스들이 이제 확산되는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정책 같은 거는 조금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책임감 있고 좀 더 실질적으로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지는 저희들도 지켜보면서 맞아요. 한 번 더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청취자분들도 혹시 만약에 유튜브를 보다가 이런 기후위기에 관련된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이러면은 신고. 네,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광고 창출이 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그러네요. 이런 것들이 좀 더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들 되게 많이 나눠왔던 것 같은데요. 울진 산불에 이어서 기후위기와 관련된 영화, 드라마,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광고 듣고 소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만나고 자원봉사가 재밌어졌다. 그린피스 자원봉사 함께하고 좋은 변화가 시작됐다. 플라스틱 제로 해양보호부터 기후위기 대응까지. 그린피스 자원봉사자는 환경보호 메시지를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지구를 위한 긍정적인 일을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검색창에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검색해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세요. 네, 쌤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저는 최근에 또 이제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계속해서 또 집에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왔던 많은 영화, 뭐 콘텐츠들 이런 것들을 한번 집에 있으면서 보면서 또 기후위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제 스스로도 생각도 해보고 많은 고민을 더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좀 아쉬운 점을 네.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쉬운 점. 오늘이 사실은 제인쌤 마지막 방송이거든요. 리리리. 네, 여러분들 모르고 계신데 너무 이제
제가 지금 여기 대면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비대면으로 저희들이 방송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맞아요. 지금 눈물이 이제 귓가에 촉촉하게 안 매고 보여. 있지만, 눈물 안 보여. 예, 안 보이는 것을, 예. 하지만, 예, 제인쌤 너무, 예, 그동안 너무 이제 제인쌤이랑 함께 방송을 하면서 재밌었고, 아, 그래서 이렇게 또 아주 부드럽게 또 진행도 잘 하시잖아요. 말씀도 잘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우, 저런 부분은 어떻게 감사합니다. 정말 타고나신 것 아우, 같다. 웬일이에요. 이게 시민 참여 캠페이너의 역량이구나라는 와, 생각을 이제 많이 마지막이니까 했는데, 갑자기 칭찬해주고. 예, 아니, 제가 감사합니다. 칭찬 자주 하지 않았나요? 이번에 편지 쓰기도 잘하셨다고 칭찬했는데. 하여튼, 네네. 이제 제인쌤이 물론 우리를 잠시 떠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꼭 돌아오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네네. 그 돌아오실 때는 기후변화의 영향이 조금 더 완화되어 있으면 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제인쌤께서는 원하시는 아주 좋은 경험을 많이 하시고, 우리 또 그린피스에 더욱더 이제 성장하신 모습으로 돌아오실 거죠? 제인쌤? 네, 네, 감사합니다, 쌤들. 그 기후시민 백과 통해서 완전 네네. 손절하는 느낌. 너무 아쉬운데 제가 네. 뭐 그린피스 안에서나 밖에서나 항상 기후 위기와 이 환경 위기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겠고, 또 이제 나중에 게스트로 한번 초대해 주시면 제가 이제 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더 자유롭게 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좋습니다. 한번 게스트로 네. 꼭 초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다음 기후시민백과에는 어떤 분이 오시는지 두구두구.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이제 제인쌤은 이번이 마지막 방송이고 다음에 본명으로 이제 네네. 네, 제인쌤이 아닌 본명으로 네. 다시 한 번 더 돌아오겠습니다. 그린피스 활동가로 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제인쌤, 저스틴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